날씨가 많이 덥네요. 한여름이 이제 무르익어가고 있고 벌써 이제 7월 하순이죠. 7월 하순이고 이제 8월 한 달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름이 다 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영화를 하나 봤어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전체 이렇게 전체 영화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누가 어느 분이 뭐 이렇게 해설하면서 막 이렇게 올려주는 게 아니라 전체 영화 자체가 이제 올라온 거를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보게 돼가지고 시간이 안 돼서 한 3일에 걸쳐서 이제 나눠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제목이 Heart of the Matter. 그래서 Heart of the Matter. 그래서 이제 Heart는 심장, of the Matter.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네 마음이야, 가슴이야, 이제 이런 의미겠죠. 우리가 Heart는 어디에서나 이제 우리가 심장이지만은 사실 그 심장이 뜨거운 그 심장에 우리 마음, 그러면 뭐 차가운 심장, 우리가 더운 심장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남의 마음을 잘 공감하는 사람, 남의 마음을 잘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또 가슴으로 남을 볼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을 평가할 때도 이제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이 영화가 거기에 이제 의사가 주인공이고 여자 의사, 젊은 여의사가 심장과 의사예요. 젊은 심장과 의사인데 굉장히 생기발랄하고 건강하고 굉장히 자신 있는 의사,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사 일을 하면서 굉장히 자신 있게 하는 그 의사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사가 만나는 이제 환자들 중에서 장애인 성인 환자가 이제 둘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잠깐 나왔어요. 이제 그 환자와 이 의사가 만나는 장면이 그냥 한 씬이 나왔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제 그 영화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장애인이 이제 지적 장애인인데 자기가 혼자서 집에서 나와서 혼자서 살면서 그러니까 독립을 한 거죠. 집에서 독립을 해서 그 다음에 자기 직장을 가지고 이제 뭐 풀타임이 이제 하루 종일 하는 종일 이제 직업인지 아니면 파트타임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직업을 하면서 이제 엄마가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이제 본인이 사 먹기도 하겠죠. 그렇게 하는 이제 이 친구가 의사하고 이제 만나는 장면. 근데 굉장히 의사가 인간적으로 이제 환자를 대해요. 장애가 있는 게 이 환자가 말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표가 나고 또 의사가 자세하게 이것저것 이제 미국의 의사들이 이제 보통 이제 환자를 만나면 하는 것처럼 그냥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요즘 뭐 재밌는 일 있냐, 요즘 뭐 하고 지내냐, 뭐 이런 것처럼 이 의사도 이제 친구에게 그런 걸 물어보고 뭐 그러다가 마지막에 일하러 갈 때는 뭐 걸어서 아니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서 간다, 걷는 거 자기가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의사가 이제 청진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뭐 다른 거 굉장히 이제 좋다 뭐 이러면서 다른 거는 뭐 좀 없냐 했더니 이 친구가 가끔 자기가 어지럽다 이렇게 스핀 머리가 이렇게 도는 것 같이 어지럽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사가 그냥 놀라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돌 때 어떤 정도로 이렇게 어지럽냐 그 어지러운 정도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놀이동산에 가서 이제 왜 그 컵 있잖아요. 이렇게 타면은 이 판이 돌면서 컵 막 더 빨리 돌잖아요. 그 컵을 타고 내릴 때처럼 더 이제 어지럽다 그래요. 근데 그 장면 자체는 제가 지금 굉장히 이제 건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길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또 길어지니까 건조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장면이 참 훈훈해요. 의사와 환자가 만나는데 의사가 그 환자를 전적으로 이해하고 그 또 환자 그 수준에 맞춰서 환자에 맞춰서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가고 또 환자가 좋아하는 거를 의사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이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이 이제 환자라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정기 검진을 하러 온 이 친구한테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어지럽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만일에 또다시 어지러우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거기다 이제 뭐
프로토콜 같이 이제 적은 걸 주는 거예요. 뭐 첫 번째는 이 정도 어지러울 땐 뭘 하고, 요 정도 어지러울 땐 뭘 하고, 이 정도까지 어지러우면 나한테 전화를 해라. 이제 그 정도를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친구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수첩에다가 수첩을 조그만 수첩을 주면서 첫 장에는 이제 의사 전화번호를 적어 놓고 두 번째 장부터 어지러울 때 이제 날짜와 그다음에 시간과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됐는지, 왜냐면 이 친구가 어지러울 때 한번 이제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는 얘기까지 하니까 이제 심장과 의사니까 이 피해 관계된 거잖아요. 그럼 머리에 이렇게 피가 충분히 이렇게 전달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가 주고 자기 개인 전화번호까지 주는 거예요. 이제 핸드폰 전화번호까지 주면서 꼭 자기한테 전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너가 어지러우면 전화하지만 꼭 어지럽지 않아도 네가 의사하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전화해도 된다 이러면서. 그러면 모든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다 개인 번호를 주지는 않잖아요. 특별히 이제 환자가 자기가 많이 이렇게 케어를 하는 환자 이거나 아니면 뭐 환자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알고 지내는 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나 개인 번호를 주지, 보통은 이제 그 클리닉에다 전화를 하게 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장애도 있고 이러니까 이 의사는 그 정도로 이제 세심하게 배려를 한 거죠. 이 의사 입장에서. 그리고 굉장히 참 좋은 의사고 마음이 따뜻한 의사였고, 또 자기가 의사가 된 이유가 엄마가 아파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엄마가 돌아가실 때에 그 엄마 마지막에 자기가 엄마가 너무 아프니까 10살짜리 아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엄마 옆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엄마가 빨리 나아지기를, 괜찮아지기를 자기가 비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옆집에서 와가지고 엄마 상태를 보고 놀래가지고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서 엄마를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아마 그러고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이었고 너무 늦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엄마를 뭐 앰뷸런스를 이렇게 부르거나 이런 것도 못하고 그냥 엄마 옆에서 가만히 엄마랑 같이 누워가지고 소파에 누워서 엄마가 빨리 낫기만을 기다렸다. 그럴 때의 그 헬플리스,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너무 힘이 없는 좌절감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면서 그 10살짜리 아이가 거기서 그렇게 엄마를 보내고 나서 얼마나 많이 이제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심장과 의사나 이 내과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하고 직접 관계된 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과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 죽음과 삶을 이렇게 넘나드는 게 결국에 이제 심장의 문제고, 이제 뇌의 심장이 결국엔 다 심장의 문제죠. 왜냐하면 뇌에 우리가 이제 피가 안 통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서 이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중요한 분야의 의사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를 보내고 이제 삶을 막 살 거 아니에요. 살다가 얼마 바로 이제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아무튼 이 친구가 이제 또 어지러워서 또 이제 쓰러지면서, 자기가 어지러우니까 이제 몸을 어떻게 이렇게 그 균형을 못 잡으니까 이제 주저앉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저앉으면서 이 의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의사가 그때 뭐라 그러죠? 프로포즈를 받고 있었어요. 식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당연히 못 받았겠죠. 그러니까 식당에서 테이블 위에서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좋은 음악이 나와서 이제 식당에 이제 플로어가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댄스를 하면서 남자 이제 친구가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프로포즈를 받고 예스를 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죠. 그렇게 행복한 날이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테이블로 돌아왔는데 전화가 이렇게 와 있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바로 이제 전화를 하니까 그 상태에 일어났는데, 이 친구는 이제 쓰러지면서 자기 의사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엄마 지금 간다 그러고 이제 엄마는 바로 출발을 했겠죠. 그렇게 하는 사이에 이제 의사는 그거를 이제 전화를 확인을 하고는 이제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막 정신없이 갔어요. 이제 그
행복한 날에 이제 약혼자가 된 사람을 두고 이제 막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우리가 리셉션 데스크라고 이제 병원에 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앞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이제 미국의 이제 구조를 조금 아실 거예요. 이제 거기가 인포메이션 뭐 센터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 환자 어디 있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물러 거기서 그리 가거든요. 이렇게 의사 찾을 때도 그리 가고 이제 왜냐면 병원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쫓아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왜냐면 그 지금 환자가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환자가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머리가 이제 어지럽다 그래서 머리가 어지러워서 혈관이 터질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친구가 죽었어?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그 정도로 심하지 않은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교통사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운전을 해서 병원으로 오던 중에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이제 이 의사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왜냐하면 이게 충격보다도 이제 너무 이렇게 어리둥절해진 거죠. 멍해져 버린 거죠. 왜냐하면 한 번도 이 친구가 운전을 한다는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운전을 했어? 운전을 할 수 있었어? 이 친구가?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자기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을 못 했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쫓아 올라가서 자기 사무실 이제 가서 막 이제 환자 차트를 막 뒤져보니까 거기에 이제 운전면허증 카피해 놓은 게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게 이제 더 매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환자를 케어하고 이 친구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더 케어를 하고 그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의사였는데 보통의 이제 심장과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환자들이 일단은 이멀전시 상황이 되면 응급 상황이 되면은 이게 죽음과 삶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전을 절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사가 절대로 운전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못을 박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 상태가 이러면 너가 운전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주의사항을 주게 돼 있잖아요. 의사들이 보통 이제 병원에 가면 그런 주의사항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의사항을 주는데 이 의사는 한 번도 이 친구에게 운전을 한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주의사항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친구한테 일하러 갈 때 이제 이 친구가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데 일하러 갈 때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걸어서 간다고. 그러면서 자기 걷는 거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뭘 한 거예요. 그냥 어스움을 한 거예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어스움이에요. 이제 한국어로 추측을 했다 이러면은 조금 이제 이렇게 어감이 100% 맞지는 않는데 이 어스움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럴 거라고 그냥 미리 짐작을 하는 거예요. 어스움이라는 게 상대를 미리 짐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슴이라는 단어가 저도 이제 미국에 와서 배웠지만 어슴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게 이제 어디나 그렇잖아요. 언어라는 게 우리가 제2외국어를 배울 때는 우리가 사실 사전적 의미만을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전적 의미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pragmatics라고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사전적 의미가 그래도 그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 친구가 어슴을 그렇게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어슴이라는 게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이 나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런 사람이야 하고 어슴을 하는 거를 감사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좋은 의미로 어슴을 해주면은 좋긴 하지만 사실 그것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너무 도덕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또 부담스럽고 또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나하고 그냥 말 몇 마디 나눠본 걸 가지고 나를 그렇게 지레짐작하고 그러니까 지레짐작한다는 게 아마 이 어슴이라는 말하고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한국말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레짐작을 한 거예요. 왜? 이 친구가 장애인이니까 장애가 있는 지적 장애인이니까 당연히 이제 운전을
못할 거고 안 할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나중에 이제 이 친구 엄마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이 친구가 정말 깔끔하고 정말 멋있는 청년으로 나오거든요. 지적 장애인이어도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굉장히 프라우드 오브 하게 굉장히 이렇게 자신감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고 건전한 청년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이 엄마가 키워놓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면서 공을 들이고 또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이렇게 사람을 보면 좋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잘 큰 아이들을 보면은 그 아이들 뒤에 있는 부모가 이제 참 아이들을 잘 키웠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아이가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청년을 보니까 저도 이제 엄마이다 보니까 엄마가 참 아이를 예쁘게 잘 키웠구나.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잘 키웠구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엄마가 공을 들여서 아이를 키웠는데 이제 아이가 세상을 떠난 거죠. 갑자기 이제 그야말로 이제 천둥벼락이 떨어진 것 같이 이제 이 엄마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 하는 거죠. 원래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아이가 이제 자기 아들이 나가서 독립해서 살겠다 그럴 때 아마 내보낸 것부터 이제 후회가 되겠죠. 당신이 끌어안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보내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제 모든 것들이 이 엄마는 다 후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상심에 빠진 이 엄마를 이제 의사가 찾아오니까 이제 의사가 이제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이제 생겼잖아요. 왜냐하면 환자가 죽은 거 아니에요. 죽었는데 의료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의사가 자기의 책임을 방기한 거예요. 이제 운전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운전을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방기를 한 케이스가 돼버리니까 이제 이 엄마가 수술을 하려면 얼마든지 이제 고소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옆에서 선배 의사들도 그러고 이제 절대로 만나지 말라고 엄마 따로 만나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이 친구는 이제 엄마를 찾아가요. 찾아가지고 근데 이제 엄마가 뭐 당연히 문만 열어주고 들어오라는 말도 안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너가 운전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가 안 했다. 네가 안 했잖아. 이러면서 너는 걔가 지적 장애인이니까 당연히 운전을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안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 의사는 자기가 이제 이미 자기가 그렇게 자기 마음이 그 지적 장애인이라 그래서 자기가 지레짐작하고 이 친구를 그냥 지적 능력이 낮으니까 당연히 운전을 못할 것이고 이렇게 자기가 지레짐작한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롭고 너무 이제 미안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 찾아간 거 아니에요. 의료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수술 도중에 죽은 것도 아닌데도 찾아가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엄마가 이제 미안하다는 말을 할 이제 기회조차 안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 엄마는 아이가 장애를 가진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의 엄마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차별과 무시와 편견과 이런 거에 이제 경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아마 엄마 스스로가 진짜로 이 의사가 100%막 책임으로 내 아들을 죽었다 이런 마음보다는 제일 먼저 엄마 스스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엄마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아이한테 운전을 하지 말라는 말을 못하고 당연히 아들이 운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서 엄마 지금 간다 이러면서 이제 쫓아간 거 아니에요. 쫓아갔는데 이 친구는 이제 자기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이제 의사를 찾아가는데 자기가 어지러우니까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제는 제일 중요한 이제 주제는 그거예요. 이 무의식적 편견. 그죠? 그러니까 지레짐작을 했다는 말이 결국에는 뭐냐면 그 지레짐작이 지적 장애를 가졌다고 그래서 운전을 못할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이 의사가 보여지는 이 모습은 절대로 의식적으로 이 친구를 차별하고 이 친구를 무시하고 이런 의미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이제 그런 편견을 가진 거예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제일 힘든 게 이제 제가 그 전에 어떤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차별,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백인들, 흑인들의 사회 속에서 이제 제가 이방인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30년이 넘게 어른이 돼서 이제 이 나라를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니까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차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뭐 뼈 아프게 이제 차별을 막 이게 차별이다 하고 제가 막 가슴이 아프고 이랬던 기억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물론 많이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저희 이제 남고는 전라도 사람이고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이고 이런데 경상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거를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 전라도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게 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2차적으로 봤잖아요. 물론 막 차별을 당하는 걸 제가 본 거는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고 또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럴 때 이제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라도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하려고 그러냐 이러고 이제 말리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한 나라 그 조그만 나라 안에서 동과 서가 그렇게 서로가 무슨 다른 나라보다도 더 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 다른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좋아하는데 정작 같은 나라 안에 있는 서로에 대해서는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차별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차별은 뭐예요? 이제 직업의 기회라든가 이렇게 균등, 공정 뭐 이런 데서 이제 차별을 받는 건데 저는 그 차별보다는 더 많이 경험한 게 이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 편견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prejudice,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그 편견에 거기서도 이제 그 지레짐작하는 게 나오잖아요. 어슴하는 게 그 엘리자베스라는 그 여자 주인공과 그다음에 달시라는 남자 주인공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처음 만남에서 무도회장에서 그렇게 어슴을 하게 되잖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지레짐작하고 근데 그 지레짐작한 게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편견으로 바뀌고 그 편견이 뭐가 돼요? 믿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하고 딱 단정을 해버리잖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단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두 사람 다 너무나 똑똑하고 마음도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굉장히 악인같이 서로가 이제 서로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모르는데 그렇게 지레짐작. 그래서 그게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 소설이 우리가 편견이 있으면 편견이요. 누구에 대한 편견이 생기면 우리가 오만해진다는 말을 이제 하려고 그 소설을 이제 쓴 것 같아요. 이게 소설에 이제 그거를 보면은 물론 그게 러브 스토리 소설이지만은 정확하게 오만과 편견은 이제 제가 해석을 하는 건 그래요. 사람이 편견이 있으면 오만해진다는 건데 대부분의 편견들이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무의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대놓고 이제 편견을 가져가지고 막 우리가 누구에 대한 평가를 막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평가들은 다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과 우리의 믿음과 이런 거에서 생기는 편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의 경험에서 생기는 편견인데 그 경험이 또 직접적인 경험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우리가 간접적인 경험이잖아요. 제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 한 번도 전라도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뭐 이렇게 깊게 관계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이 전라도 사람들은 이래저래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어때요?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가 훨씬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한 편견이 생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막 교과서에서 읽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저는 어렸을 때 정말로 공산당은 다 이렇게 얼굴이 빨개가지고 정말 이렇게 뿔이 난 도깨비 같은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편견이라는 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런 지레짐작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게 이제 무의식적 편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이제 실생활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우리의 시각.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장애인을 차별한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흑인이라 그래서 차별한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저 사람이 이렇다 그래서 차별한 적 없고, 가난하다 그래서 차별한 적이 없어. 이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이 있는데 그 편견이 이제 무서운 건 뭐예요? 무의식이어서 무서운 거예요. 무의식이니까 뭐예요? 내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당연히 그 자기 마음속에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그런 편견을 가지니까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의사가 너무너무 이 친구를 자기 그 온 환자를 너무너무 케어하고 생각하고 자기 개인 전화번호까지 주고 그다음에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수준에서 너무너무 대화를 잘하고 그래서 이 친구도 이 의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믿고 정말로 믿고 엄마 말에 의하면 믿고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이 친구한테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 편견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환자가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이제 물론 이건 이제 로맨스 영화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담는 영화인데 이제 제가 이제 본 거는 이제 그게 이제 보고 저도 이제 약간 충격을 받고 그 무의식적인 편견이라는 게 얼마만큼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여기서 무의식적 편견을 많이 봤죠. 제 동료 교수들, 이분이나 친한 동료 미국 교수들 이런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보여요. 이 친구들이 저한테 해를 가하려고 저를 차별하려고 그렇게 그러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이 친구들이 저의 능력도 인정해 준다는 것도 알고 그러는데 이게 언뜻 이게 보여요. 벌써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 친구가 자기도 모르는 편견을 나한테 가지고 있구나. 아직까지도 저걸 가지고 있구나. 나하고 15년 동안을 일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저걸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제 마음이 어때요? 씁쓸해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씁쓸해요. 왜? 이해는 하니까 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무의식 속에 어떤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심하고 이제 우리가 긴장을 하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긴장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이제 자기 검열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체크는 하죠.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수도 없이 당하죠. 왜냐하면 뭐 한국에 있었어도 아마 수도 없이 당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 오니까 아무래도 남의 나라에 제가 이제 여기에 이방인으로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무의식적인 편견을 그래서 저는 차별이라기보다는 그 무의식적인 편견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언어에서 벌써 말을 딱 입을 열면 어때 액센트 있는 영어가 나오잖아요. 아무리 이제 제가 30이 넘어서 미국에 왔는데 제가 기를 쓰고 아무리 애를 쓴다 그래서 30 몇 년 동안을 한국말을 하면서 굳어있는 저의 혀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혀가 미국 사람들처럼 입 밖에 앞쪽으로 나와서 영어를 그렇게 혀를 그야말로 잘 굴려가지고 미국 영어 같이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는 어차피 저의 제2 외국어니까 그냥 플루언시만 안 떨어지게 그리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말을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데 내가 그냥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영어를 하면서 주눅이 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씁쓸한 마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또 저를 이제 연결을 해서 저는 이제 장애인으로 여기서 장애 등록을 받고 장애인은 아니지만은 제 안에 물론 장애가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장애인은 아니지만 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받는 그런 무의식적인 편견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씁쓸하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우울하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제가 일어나서 나 그러지 않아. 나 굉장히 똑똑해. 나 이 일 할 수 있어. 나도 끼워줘. 뭐 이렇게 말은 안 해요. 왜? 그냥 인간으로서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씁쓸한 나를 추스리는 거지 나가서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지만 아직도 미국에서도 많은 장애인들한테 이제 인터뷰나 이런 거를 한 거를 이렇게 보면은 많은 장애인들이 이제 대하는 게 그 편견이거든요. 이제 편견인데 저는 무의식적 편견이라는 말을 쓰는 게 사람들이 의도하고 작심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죠. 정말로 나쁜 사람들인데 이제 작심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에 자기가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상대방이 그런 씁쓸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가 이제 잘못인 거죠. 그래서 저도 많이 그랬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엄마가 이 의사 선생님을 의사를 이제 용서는 해요. 용서는 하고 이제 잘 하고 끝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목이 Heart of the Matter 이 말이 의사가 실수는 했어요. 그리고 그 편견 때문에 자기 아들이 운전대를 잡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죽기는 했지만은 의사의 본심이 그러니까 이제 헐트잖아요. 그 본심이 이 아이를 무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원래 이 자기 아들을 무시하고 차별했고 장애인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아들이 믿었고 이 의사도 자기 아들을 굉장히 케어했다는 것도 알고 나중에 이제 아들 유품 정리하면서 주머니에서 이제 의사가 준 쪽지도 나오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읽으면서 엄마가 이제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렛고를 한 거죠. 이미 일어난 일인데 의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은 걸로 의사를 처벌을 해서 의사 면허증을 취소를 시키고 더 이상 의사를 못하게 만들고 의사를 이제 상처를 주는 거를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똑같이 안 한 거죠. 안 했지만은 엄마는 이제 알죠. 이게 무의식에서 의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무의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아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는 갔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많이 저도 반성을 하고 또 제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제가 겪은 것들도 또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사실 부모들이 이제 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이들, 특히나 이제 표가 나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 이 부모님들이 이제 원래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부모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싸우고 아이들을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의 권리를 이제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부모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뭐 뉴스에도 많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이제 막 사건들도 많고 참 가슴이 정말 미어지도록 아픈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갈 길이 멀고 그렇지만 이런 영화들을 이제 한 번씩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전에 다른 어떤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그냥 책 한 권을 읽는다 생각하고 이제 보면은 거기서 많은 인간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인간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다.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사회성이 좀 약하거나 이런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맞닥뜨리면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제 또 한 가지를 또 배우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좀 보면서 한국에 이제 계시는 분들, 장애 아이를 가지지 않으신 분들, 그죠? 우리가 굉장히 이제 사회가 점점 이제 현대 사회가 복잡해져 가고 있잖아요. 특히나 인간 그 다양성에 대한 것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지금 이제 점점 커져가고 미국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끄럽고 그러는데 뭐 지금 미국도 이제 가장 뜨거운 게 지금 이 임신 중절을 여자들이 자기 몸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법적으로 이제 못하게 막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막으면 이제 의사들이 이거를 못 해주게 되고 그렇다 보면 이제 그야말로 뭐라 그러죠?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야매 그런 것처럼 이제 의사들이 숨어서 이제 보통 의사들이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잘 나가는 의사들 같으면 야매로 그런 수술을 해주겠어요. 뭔가 이제 의사가 이렇게 뭐 손님이 이제 환자가 적다든지 뭔가 이제 안 되는 의사들이 이제 뒤에서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그런 그 임신을 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인 사람이 임신을 한 경우에 왜냐하면 엄마가 산모가 엄청나게 아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가 어떤 인류애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제 거기에 동조를 해서 이제 몰래 수술을 해주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정식으로 병원에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는 데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의사들 뭐 그런 이제 지금 미국도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이제 뜨거운데 인권 문제도 그렇고 장애인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 성소수자들 뭐 이래서 여자 남자 뭐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이제 사람의 인권에 대한 거 그 인권이 결국에는 이제 공정사회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기 때문에 꼭
우리가 장애가 있어서 그런 어떤 그 무의식적 편견에 우리가 이제 부딪히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저처럼 이제 멀쩡해도 또 이제 사회를 내 삶을 여기서 이제 살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한 번씩 당할 때 이제 그 씁쓸함을 많이 느끼고 또 뭐 요즘은 이제 헤이트 크라임 같은 것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영화라는 생각을 하고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목이 Heart, 심장 of the Matter, 그래서 MATTER 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장애인 차별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고 편견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무의식적 편견에 대한 거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면죄부를 줄 수가 있는 그 무의식적 편견, 일부러 한 편견이 아니라 무의식적 편견에 의해서 상대방을 지레짐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러는 거가 이제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씁쓸해지는 거. 그럼 결국에는 이제 차별의 의미가 이제는 대놓고는 차별은 안 해도 그렇게 이제 차별을 마음속에서 편견에 의한 그런 식의 이제 뭐 그것도 공정하지 못한 거니까 차별은 차별이지만 이제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한 사회가 참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 굉장히 먼데 너무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꼭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그렇지만은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거에 대해서 가지게 된 거에 대해서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대접을 받고 취급을 받고 이렇게 그런 편견에 이제 이렇게 맞닥뜨리고 이러면 참 씁쓸하죠. 힘들고 많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적어지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고 좀 더 이제 선진국이 되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나눴어요. 여기까지 할게요.